이번 영상은 시리즈물 정잘 아래 정을 못 가르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 형태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정부 형태? 정부 형태. 일당 독재. 일당 독재? 일당 독재도 비슷한 형태일 수 있지. 이거 일단 얘기해봐. 정부 형태면 상권 분립이요. 상권 분립. 또. 또 뭐가 있지? 더 이상 모르겠는걸?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부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는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주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 주권. 이제 보통 이 주권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초등학교 사회 시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사회 시간. 초등학교 사회 시간도 있구나. 초등학교 사회 시간이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주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주권이 무엇이냐, 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차치하고 나중에. 선생님, 주권의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주인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느냐,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이 주권에 관련해서 하나는 군주정이고 또는 군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정 또는 공화제. 그러니까 이제 군주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군주가 누구냐? 왕이지. 그 국가를 제국이라고 선포했다면 황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왕한테 주권이 있는 거잖아. 짐이 곧 국가다. 아니면 과인이 곧 국가다 하는 것처럼. 지금 짐을 능멸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짐이란 단어를 안 쓰긴 했지만. 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후국가를 자처했기 때문에 중국보다 낮은 위치여야 되는 거야. 근데 사극 보면은 본인 스스로를 짐이라고 지칭하는 왕들이 있었잖아. 고증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건가? 고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모든 순간에서 중국이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가끔가다 내가 짐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여기 중국 사신이 좀 왔다 그러면은 눈치 좀 살살 봐가면서 과인은 하는 거지 뭐. 이 눈치 살살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 용포의 용발톱의 개수라든지, 이제 중국은 몇 개 할 수 있고 그 이하 제후국들은 몇 개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중국이랑 같은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군주에게 주권이 있어서 군주가 곧 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군주정이야. 자, 그 다음에 공화국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 형태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1조 1항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걸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정부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느냐 보고 싶으면은 일단 헌법을 좀 앞부분만 보더라도 이 국가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크게 이제 군주정이랑 공화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주권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주정에서 어떻게 되는가, 공화정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달라져. 어떻게 하는가를 봤을 때 요것도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지금 현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과거 왕정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형태, 공화정인 척하지만은 한 사람이 독점하는 독재,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군주제랑 민주주의, 자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자. 요 두 가지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잖아. 분명 주권이 군주한테 있다며, 왕한테 있다며. 그런데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를 쓴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잖아.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는 입헌군주제라고 얘기를 해.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기반으로 한 군주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가 우리 옆 나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유럽의 섬나라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 뭐 유럽에는 근데 이런 입헌군주제가 되게 입헌군주국이 되게 많아. 아직까지도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헌군주제 군주제지만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민주주의의 활동 원리로 사용하는 그런 국가 형태 입헌군주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족이 아직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면 그걸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존재는 하는데 군림하지 않아. 아니지. 지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입헌군주국의 왕을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존재는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게 영국의 왕들이 어떤 영국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거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특이하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어떤 정확하게는 평양전쟁을 일으킨 어떤 과오 때문에 이제 천황에 대해서 정말 권한을 정말 그냥 없다시피 해. 이런 말조차 하면 안 돼. 영국 왕처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말 그대로 허수아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권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천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천황도 얘기를 하고는 있어.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대립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못하지. 근데 얘네들 시대 구분을 천황 이름으로 하지 않나? 연호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했던 거고 물론 그때는 아니지. 그때는 우리가 중국 연호를 썼을까? 그랬겠지? 그치? 고종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연호를 열었으니까 광무원년? 연호를 쓰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쓰는 그레고리역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본 연호를 쓰는 걸 보면 천황이 그렇게까지 허수아비는 아닌 게 아니지 않아? 말 그대로 상징적인 거지. 그냥 상징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그 연호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여태껏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헌군주제가 있고 이제 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민주주의 말고 독재 있다 그랬잖아.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지 뭐. 군주제다, 독재다, 뭐다? 그냥 왕이 다 해먹는다. 쌈 싸먹는다. 이건 뭐 설명할 거 없잖아. 그냥 뭐 예전 조선시대 왕들도 다 그랬고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은 그냥 목 그냥 쳐버리고. 댕강. 자, 그러면 공화제.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길어질 거야. 할 게 많거든.